김경일입니다.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네. 11월 대선을 놓고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김 대표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또 예측을 하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?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. 제가 4년 전에 악몽이 지금 다시 도래했습니다. 4년 전 선거열을 앞두고 지금의 지지율에서 트럼프를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격차보다 사실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앞섰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열흘 만에 뒤엎었거든요. 그리고 그때에도 사실 트럼프 후보가 선거운동을 다니는 현장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편안하게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런데 순전히 시골로만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이 트럼프 현상을 보려고 하는, 현장을 좀 보려고 하는 미디어 관계자라든지 저같은 풀뿌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힐러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트럼프 장난 아니다. 이거 현상이 좀 이상하다.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. 지금이 그때하고 너무 똑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지난 한 열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막 나와가지고 다시 선거 전에 복귀한 지금 지지율하고 보면은 약간 줄였어요.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는 한 1.5% 바이든을 좀 따라 올랐고, 그 다음에 특히 사실 전국적인 지지율은 이번 선거 승패 별 의미가 없습니다, 지금. 이 경합주 6개 내지 7개인데, 이 6개 내지 7개 주에서 바이든이 우세하던 지지율의 격차를 또 트럼프가 여기서는 좀 더 많이 좀 줄였어요. 4 내지 5%로 맹추격을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이 상식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이긴다,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4년 전 볼 때는 이거 뭔가 트럼프가 지난 열흘 동안 한 걸 보면은 이 뭔가 한 방이 있는 거 아니냐, 막판 뒤집기. 사실 그때 경합주 한 10군데를 그 2016년 이전에 4년 전에 2012년도에 오바마가 한 10% 이상으로 다 이겼던 데를, 미트 롬니를 이겼던 데를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다 이겨야 되는데 이거를 다 트럼프가 따라잡고서 진 것처럼 이겼어요. 0.3%, 0.5%, 1% 내외로 다 이긴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겼다고 하기 어렵고 막판에 이거를 뭔가로 뒤집었는데 막판에 뒤집는 게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수사를 FBI가 하려고 그런다라는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, 또 힐러리 클린턴이,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좋아하지 않았어요. 민주당 유권자들도 너무 오랫동안 잘났고 너무 깍쟁이 같고 이렇게 별로 비호감이 높았습니다. 그런 거를 예측하면서도 힐러리가 될 거라고 그랬었는데도 뒤집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트럼프가 아예 포기한 상황까지는 안 갔다라는 정도로다가 보여졌잖아요, 확진자 때. 지금 지지율 가지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. 어려워요. 네, 최대 격전지라고 또 꼽히는 지금 플로리다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격전지의 경합,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좀 더 뒤쳐졌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,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,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러 경합주 중에 몇 군데만 잃어도 이제는 완전히 승산이 없다,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느 주가 좀 포커스를 좀 봐야 될까요?
크게 설명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, 캘리포니아는 다 포기한 지 오래됐죠. 지난 선거 때도 포기했고 대통령 하면서도 다 포기했고 꼭 6개 주인데 이 6개 주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겨야 돼요. 이번 선거만큼 역사적으로 일찌감치 나는 A를 찍을 거다 B를 찍을 거다 다 결정했던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단지 그 6개 주의 경합주에는 부동층이 아직 있어요. 그리고 아주 박빙입니다. 요거에서 꼭 이겨야 되는 데가 이 정치 이 선거 용어로다가 사우스 선벨트라는 데가 있어요. 거기가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애리조나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됐던 그 러스트벨트라고 있어요. 산업 지역으로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 세계화 때문에 아주 쇠락해져 가지고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해진 곳 러스트벨트. 거기는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하고서 위스콘신이에요. 이렇게 6개 주인데 이 사우스 선벨트는 거의 동률이에요 지금.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애리조나가 평균적으로 보면. 근데 아시겠지만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3번째로 큰 주야예요. 대통령 선거인단이 29명. 제일 큰 데가 캘리포니아. 그 다음에 텍사스. 그 다음이 플로리다예요. 뉴욕하고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떻게 됐나 하면은 대통령 선거 때 되면은 공화당은 텍사스 하나 잡고 우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잡고 캘리포니아는 너무 많아요. 쉬운 셋인가 그렇잖아요. 텍사스는 38인가 39대니까 그러고 나서 뉴욕은 또 민주당이 잡잖아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사우스하고서 러스트벨트에 그 공화당 아주 그 조지아나 미시시피나 루이지애나나 이쪽에 공화당이 잡고 있는 거. 이렇게 가지고 이제 박빙을 이뤄가지고서 선거 때마다 했는데 지금은 남은 게 민주당주, 공화당주 다 남겨두면은 이렇게 크게는 한 10개 주. 아이오와나 오하이오나 인디애나나 이런 것도 합쳐가지고 이게 다 러스트벨트예요.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박빙주가 지금 설명한 6개 주입니다. 이게 남부 쪽에 있는 선벨트는 트럼프가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많이 봐요. 그런데 이미 이 러스트벨트라는 위스콘신하고서 미시간하고서 펜실베니아는 이게 지난 한 7월 말 8월 초서부터 한 10% 이상 조 바이든이 우세하고 있던 지지율 격차가 계속 유지되다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. 근데 이 6개 중에서 1개 주라도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넘겨주면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밀려가지고서 재집권이 안 됩니다. 이거 위기예요, 사실은. 이렇게 캘큘레이팅 해보면은 각 주마다 놓고서 구체적으로 선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열흘 앞두고서 선거의 위기긴 위기예요. 그러니까 트럼프 성격에 어떤 깽판을 올지도 좀 모른다. 이런 그 염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. 근데 이상하게 한 지난 주말서부터 한 3, 4일 지나면서 트럼프의 전략이 바뀌는 것 같고 그런 전략들이 지금 눈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4년 전 지금의 악몽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. 전문가들한테. 그래서 아주 요체는 펜실베니아하고서 플로리다입니다. 펜실베니아, 플로리다가 큰 건데 펜실베니아도 줄어들고 있고 플로리다는 아주 박빙이고 이 관전 포인트가 앞으로 열흘 동안 관전 포인트가 이 선벨트, 러스트벨트 중에서도 펜실베니아하고 플로리다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관전 포인트다.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. 김경일입니다.